로마 제국의 황금기는 5명의 황제가 연속해서 통치한 5현제 시기였습니다. 5현제의 마지막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죽고 그의 아들 코모두스가 황제가 되면서 로마는 급속하게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수도와 철학을 대표하는 명상록을 저술해 철인 황제로 불리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대조적으로 코모두스는 격렬하고 치열한 검투사 경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경기장에 나가 상대 검투사와 싸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마의 헤라클레스가 되고 싶었던 검투사 황제 코모두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학을 좋아한 지혜로운 통치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로마 귀족 출신의 아내 파우스티나사에 의해서 14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높던 시절 그중 1명의 아들과 5명의 딸이 성인이 되었어요. 코모두스가 아들이었고 맏딸이 루킬라였습니다. 서기 180년 마르쿠스가 도나우강 전선에서 게르만족과의 전쟁을 직접 지휘하다가 사망하자 19살의 나이에 코모두스가 황제로 즉위합니다. 코모두스의 성격과 행동은 아버지와 정반대였습니다. 정적이고 제국의 공익을 추구한 마르쿠스와 달리 코모두스는 몸싸움이 심한 스포츠를 즐기고 자신의 사치와 쾌락을 더 중시했어요. 그는 당시 인기 높았던 대중오락, 검투사 시합에 몰두했습니다. 제국의 통치보다는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영웅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했어요. 코모두스가 처음부터 이렇게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게르만족의 침입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웠고 어릴 때부터 황제가 될 소양을 쌓았어요. 영화 글리디에이터에서는 권력에 눈이 멀어 황제가 되기 위해 아버지를 질식사하는 잔인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문헌사료나 역사책에서는 마르쿠스가 코모두스에게 살해되었다는 주장은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글래디에이터에는 게르만족과 싸우는 군단장 막시무스가 나오죠. 막시무스의 모델이 되는 실제 인물 발레리우스 막시미아누스는 마르쿠스가 죽은 후 도나우 전선에서 계속 근무했어요. 영화는 흥미를 위해 픽션이 가미된 것입니다. 마르쿠스는 오늘날의 체코에 해당하는 지역을 무력으로 제압하기 위해 게르마니아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계속 싸우라고 유언했습니다. 하지만 코모두스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수도 로마로 돌아갔어요. 제위에 오르고 2년밖에 되지 않아 젊은 황제 코모두스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1살 많은 누나 루킬라가 자신을 죽이려고 암살을 주도한 것입니다. 루킬라는 유력한 정치가 루키우스 베루스의 아내였어요. 베루스는 아버지 마르쿠스와 함께 공동 황제여서 루킬라는 황제의 딸이자 황비였어요. 로마 최고의 지위를 자랑하던 루킬라였으나 남편이 동방에 있는 숙적 파르티아와 싸우기 위해 원정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전염병에 걸려 사망하고 맙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시리아 총독 출신 장군과 어쩔 수 없이 재혼했어요. 신분이 낮은 두 번째 남편 때문에 불만이 많은 루킬라는 시기하던 친동생 코모두스의 아내 크리스피나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자 자신의 지위가 불안했어요. 크리스피나가 출산하면 자신이 황후의 호칭을 잃을 거라 두려웠던 것이죠. 당시에는 황비라도 황후의 칭호는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코모두스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루킬라는 몇몇 원로원 의원들과 근위대 장교를 포섭해 황제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된 공모자는 사촌 콰드라투스였습니다. 그녀는 코모두스를 암살한 후 콰드라투스를 새로운 황제로 세우려 했어요.
무장한 자객이 음악과 연극을 공연하는 극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극장에서 나오는 코모투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칼을 빼들고 원로원의 이름으로 를 외쳤는데 쓸데없는 이 말로 그만 이를 그르치고 말았어요. 자객은 칼을 휘두르기도 전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을 신문하자 코모투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한 혈육인 큰 누나가 암살을 주도한 것입니다. 루킬라는 이탈리아 남부 카프리 섬으로 보내졌고 얼마 후 살해당하고 말았어요. 공모한 카드라투스도 참수당하고 말았죠. 암살 흉노 사건은 21살의 코모투스를 의심의 포로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가족도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된 코모투스는 폭군으로 변했어요. 그는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면 정적을 잔인하게 숙청했습니다. 로마를 공포로 몰아넣었으며 남은 가족마저 무자비하게 처형했어요. 거듭된 권력 남용과 폭정은 그를 고립시켰죠. 통치에 흥미를 잃은 코모투스는 정치를 측근에게 맡기고 검투사 경기에 몰두했어요. 사륙이 난무하는 콜로세움의 검투사 경기는 당시 로마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검투사는 전쟁 포로가 많았는데 곧바로 출전할 수는 없어서 전문 검투사 양통소에서 훈련받아야 했어요. 거기에다 로마 제국 각지에서 가져온 맹수 사냥 대회도 같이 열렸기 때문에 검투사 경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코모투스는 콜로세움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습니다. 황제가 경기에 출전한 사례는 로마 제국 역사상 그가 유일하죠. 코모투스는 수백 번의 경기에 직접 참여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위험한 싸움을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경기는 미리 조작되었어요. 그의 싸움은 연극에 가까웠습니다. 상대는 무기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황제를 위해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었죠. 코모투스는 로마의 헤라클레스가 되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 신화 속 헤라클레스와 동일시하며 사자 가죽을 뒤집어쓰고 오른손에는 곤봉을 든 조각상을 제작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제우스이며 자기는 그 아들 헤라클레스의 환생이라며 로마의 헤라클레스라고 자칭했습니다. 철없는 망상에 빠진 것이죠. 이색적인 검투사로서의 활동은 대중의 환호를 받았지만 상류층과 올라온 의원들은 이를 경멸했습니다. 귀족들은 코모투스의 행동이 황제의 품격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했고 정치를 더욱 불안하게 했어요. 코모투스는 시민들에게 자신의 신격화를 강요했고 점차 민심을 잃었습니다. 코모투스의 빈번한 검투사 경기 개최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시합을 위해 쏟아부은 막대한 돈은 제국의 부채로 돌아왔고 민중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화려하고 성대한 경기를 위해 자금은 고갈되었고 로마 제국이 쇠퇴하게 되었죠. 공포 정치와 경제 파탄으로 나라가 혼란해지자 192년 애첩 마르키아와 침실 담당 하인이 공모해 31살의 코모투스를 살해했습니다. 황궁 목욕탕에서 목욕하던 중 자신의 레슬링 코치에 의해 목 절려 죽고 말았어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이후 로마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 인물이 황제 자리를 차지하려고 일어나 1년 동안 무려 5명의 황제가 즉위하는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로마는 코모투스를 시작으로 나라가 기울었다고 할 수 있어요. 검투사 황제 코모투스. 그는 로마의 영광과 쇠퇴를 동시에 보여주는 특이하고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약이 되는 이야기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